지난 2021년 7월,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Fit for 55 정책이 발표된 바 있죠. 이에 전 세계가 공감하면서 자동차 시장도 환경에 무해한 전기차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전기차 산업도 성공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소식은 EU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촘촘한 충전소 배치를 법으로 의무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EU는 지난 11일 유럽 전역에서 전기차 충전소 최대 간격을 60km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한편 특정 지역에 충전소가 집중되고 또 다른 지역은 소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더해 충전 속도 역시 법으로 정했는데요. 유럽 지역 충전소는 2026년까지 최소 출력 400kW의 충전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EU는 2028년까지 최소 출력을 600kW로 높인다는 계획도 내놨죠. 전기차 충전기 배치 간격 그리고 최소 출력을 법으로 정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한 EU는 충전소 이용자들이 신용카드나 비접촉식 장치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결제 방식을 단순화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자세한 내용 오늘의 찬스 이정원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EU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규제를 내놨죠. 일단 60km 안에 전기차 충전소를 세워야 되고 충전기의 규격 역시 400kW급 이상 고속 충전기를 갖다 놔야 된다. EU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Fit for 55라는 정책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감축을 2030년까지 55% 이상 하겠다라는 큰 정책하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대수가 많아지면서 충전 설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멀리 여행을 하면은 급속하게 충전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규제를 내놨다. 그리고 아마 이에 따라서 인센티브 역시 제공해 줄 예정일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규제안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속 충전기 시장이 좀 빨리 개발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대차 EP 같은 경우는 지금 350kW급이고 테슬라 슈퍼차저가 지금 250kW급인데 이제 향후 600kW급으로 늘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50kW급이면 한 20분 정도면 뭐 현대차들 대충 충전이 되는데 특히 이런 400kW급 이상 만드는 충전기 개발 업체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속 충전 같은 게 계속 이슈가 되고요. 뭐 400kW짜리가 뭐 상용화된 여러 가지 상용화된 것도 있는데 가격이 비싸서 못 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뭐 거의 아주 완속 충전기에 비해서 뭐 10배에서 100배까지 나가는 가격 때문에 인프라를 못 갈고 있는데 EU가 이런 규제를 내놓으면서 사실 규제를 내놓으면은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충전소 설치할 때 30-40%는 EU에서 보조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결국 보조금 주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충전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속 충전기가 굉장히 비싼데 비싼 만큼 보조금 역시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설치하기가 어렵고 흔히 말해서 민간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고 충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 역시 급속 충전을 많이 하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가 빨리 단다, 뭐 여러 가지 충격이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보다 최적화된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400kW로 넘어가면은 현대차 EP 세비에서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니까 더 빠른 충전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자동차를 전반적으로 배터리 기술 같은 것들도 발달해야 되고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차 제조 기술 같은 것들이 늘어나야 된다. 600kW까지 가면은 지금 테슬라 목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 빨리 우리나라 현기차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2차 전지의 발전 이런 것도 일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세질수록 거기에 맞는 규격이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규격에 따라서 연관되는 기업들, 2차 전지 기업이라든지 자동차 기업, 충전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구현 핵심으로 알려진 슈퍼컴퓨터 도조가 본격 상용화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0일 테슬라 전문지 테슬라리티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최근 테슬라 소식통으로 불리는 트위터리안 폴 마스카탈로그가 도조는 현재 온라인 상태이며 테슬라의 생산 워크로드를 처리하고 있다고 올린 트윗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머스크 CEO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것이라는 게 테슬라리티의 설명인데요. 이 도조는 테슬라가 지난 2019년 자율주행 데이에서 처음 언급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의 신경망 네트워크를 담당할 슈퍼컴퓨터 기술로 테슬라의 레벨 5 자율주행차 기술을 실현하는데 핵심으로 알려졌죠. 특히 4차원 공간 지각을 통해 기존 2차원 기반 카메라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체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도조를 활용해 자사 자율주행 기술 완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인데요. 이를 통해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의 옵션 시스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성능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덕분에 머스크 CEO가 지난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회의 개막식 화상 연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올해 말쯤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될 것이라고 한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도조가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생산에 투입되며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세요.